네,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약주에 대한 힌트들 가득 지금부터 얻어보시죠.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어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홀인원 공약주 제1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거래 대금인데요. 자, 오늘 거래 대금을 싣고 움직인 종목 가운데 저희는 어떤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지 일단 거래 대금 상위에 포진된 종목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패턴이 정말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제외한다면 2차 전지 카테고리 내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일단 이러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다. 이 포인트는 어떻게 일단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짧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주도주죠. 이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될 텐데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에코프로 BM일 수밖에 없겠죠. 자, 앞서도 제가 여러분께 에코프로 BM을 아마 2주 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실 좀 송구한 이야기지만 14만 원 가격대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그 가격을 돌파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신고가 그리고 거래대금이 있어서도 정말 막대한 어떤 거래대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돌파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정말 시세라는 것이 정말 기염을 토할 정도 어떤 시세가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고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 오전장에 장 시작 이후 약 한 30분 만에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고 오전장 내에 사실상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조 7천억 원까지 아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상 상장 이래 최대 거래대금, 최대 거래량 그리고 최고가, 신고가까지 갱신한 말 그대로 시장의 돈을 싸그리 싹 다 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강력한 시세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동종목은 왜 이렇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가?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은 수주 잔고는 가득 차 있고 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약간은 추측성이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분기 2분기까지 일단 어떤 계약에 대한 또 물매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3분기 초반 그 전후 때에 새로운 어떤 공시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 또는 어떤 일정을 좀 기울여 두셨다가 자, 아마도 제 생각대로라면은 지금과 같은 어떤 추세 또는 오늘의 어떤 기준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을 높인다든지 횡보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데 그러한 흐름이 앞으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아마 머지않아서 새로운 어떤 공급계약 공시가 좀 나오게 된다면 해당 일이 사실상 재료가 소멸된 시세가 소멸되는 그런 날로 받으셔가지고 보유자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하셔야 될 것이고 일단 단기 매매라든지 단기 스윙을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매매에 있어서 좀 보수적 관점을 즉 한보 물러나셔가지고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테슬라가 LNF로부터 약 한 5조 원 정도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좀 맺으면서 사실 LNF가 오히려 더 큰 오버슈팅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사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주요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딱 한 가지입니다. 에너지 밀도를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현존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술이다. 사실 이런저런 곳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 아니면 뭐 리튬 인산천 배터리를 조금 더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가격은 싸게 하자. 그 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논의되고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실제 접할 수 있는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2차 전지 배터리는 사실 하이니켈이고 그 하이니켈 양극재 즉 전체 2차 전지 배터리의 약 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그 양극재를 생산 및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고 그 양극재에 있어서도 품질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어떤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에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아마도 21만 7천 원, 8천 원 전후 가격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내일장부터 지켜주는가, 이탈하지 않는가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눌림의 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고요. 해당 가격을 지켜주고 또 추가적인 신고가를 갱신해 준다면 매우 보수적으로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짧게만 요거 여쭤볼게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될까요? 사실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이슈도 있고 네. 사실은 수급이 퍼질 수 있는 이슈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룹주를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조언 좀 짧게 받고 싶네요. 이제 말씀하신
말은 사실 맞습니다. 일종의 테마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명이 들어가는 모든 종목군들 오늘 사실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사실 ESG라든지 저탄소 또는 어떤 각종 어떤 생산 설비에 있어서 탄소 절감 뭐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사실 양극재와는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로서 당연히 어찌 본다라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에 있어서 전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이고요. 자,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화두는 양극재고 양극재에 있어서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에코프로 BM이고 우리가 여기서 확산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 통상적으로 전년도 작년이나 그 전년도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양극재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한참 뒤에 음극재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배터리 케이스가 움직이고 분리막이 움직이고 서서히 이런 식으로 소부장 쪽으로 서서히 섹터가 내려갑니다. 즉 돈이 낙수 효과처럼 가장 강한 섹터에서 약한 섹터로 좀 흘러가니까 그런 어떤 그룹핑을 통해서 종목 선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 방향을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좀 받아봤고요. 저희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효과를 잡아라 막판 뒤집기 전략을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일단 종목명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제 텔레칩스라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한 종목군들은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아무래도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일정 부분 어떤 리스크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반면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동차 반도체가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사실상 자동차 생산 주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반도체 또는 MCU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그런 반도체 설계 회사, 즉 팹리스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연내 대규모 M&A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뒀고 그것이 로봇이냐 또는 반도체 패키징이냐 또는 이제 비메모리 중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기차가 되겠죠.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 자,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또는 MCU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를 설계 및 외주 파운드리의 외주를 져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차트를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 지난달에죠. 2월 3일자 기준으로 일단은 방향은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아마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추세를 상승시킬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일같이 좀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의미 있는 가격, 즉 15,500원대를 좀 돌파를 해 주었다라는 것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내일장 또는 이번 주 내에 16,500원대 이상의 어떤 상승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스까지 덧붙여 주게 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또 관종에 편입을 해 두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뉴스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가격대 어떻게 저희 목표로 가져갈지 손절가까지 같이 받아볼게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5,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럼 16,500원 이야기해 주셨던 건 저희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자, 해당 가격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을 많이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를 볼 때 이 가격만 뚫으면 나도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특정 가격대가 분명 존재합니다. 네. 소위 그것을 돌파 매수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그런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 시세가 순식간에 꺼지는가 또는 계속적으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우상향을 하는가 이제 그 시점에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500원을 돌파했는데 순간적으로 윗꼬리 달고 밀리거나 거래량이 후속 거래량이 제대로 붙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매도 이후에 관망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나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장보다 빠르게 그 라인을 지키고 버릴 줄도 알고 그래야 수익을 내는 시장이라고 전략을 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예를 든다면 서원 모모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연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단 1분 만에 마이너스 10%가 넘는 투매가 나왔습니다. 와. 자, 이런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마도 초심자분들은 이거 조금 더 갈까 싶어가지고 매수하자마자 정말 투매 맞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이런데 갑자기 양극재 종목군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괴리감을 좀 많이 느끼실 텐데
늘 그렇습니다. 시장에 돈이 몰리는 종목이 어쨌든 간에 저점을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주도주를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16,500원이 저항인데 이 가격을 돌파하면은 그래도 시장이 이목을 끌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한번 물러나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인원픽 텔레칩스 오늘 받아봤고요. 목표가는 16,700원, 손절가는 15,200원 각각 제시 받아봤습니다. 자, 일단 저희 시장 오늘 마무리하고 추후에 AS 받아보고 시작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의 첫 번째 월요일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양대지수 빨간불 켠 채 오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이 오후에 좀 주춤한 듯하다가 다시 한번 탄력을 강화하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코스닥 1% 넘게 나란히 오늘 오름세를 보였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급상으로는 양대 지수 내에서의 흐름은 엇갈렸다라는 점, 그리고 환율의 영향도 살짝 받았다라는 부분도 잠시 후에 마감하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월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밖에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시장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장 초반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위주로 오늘도 흘러가나 싶었는데 막판에 더욱더 힘을 내면서 양대지수가 1% 나란히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 내부적으로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향방과 지수 연동 종목 좀 따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체크 먼저 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코스피는 1.26% 오르면서 2,460선 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시총 상해주 가운데 1위부터 10위를 놓고 봤을 때 철강조, 포스코홀딩스 빼고는 모두 상승.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반도체 힘이 강했는데 그 영향 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히어로 종목을 꼽은다면 단연 에코프로 BM이겠죠. 자, 그 힘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역시 고점 부근까지 또 한 번 올라서려는 탄성이 오늘 돋보였고요. 1.75%가량의 상승세로 816선까지 탈환한 모습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 이어서 좀 볼게요. 양대지수도 나란히 보시는 것처럼 1%대 상승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샀습니다. 특히 더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매수 강도는 기관으로부터 나왔는데요.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특히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 열기가 뜨겁게 오늘 확인됐다라고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내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는 2천억 원가량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 그래도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299원을 찍고 오후장에 다소 좀 내림세를 보였다는 점이 어느 정도 외국인 투심에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하락이고요. 1296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외국인 환율 보시면서 계속해서 코스닥의 투자자발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 기관 여기는 매도입니다. 지수가 똑같이 상승했지만 오늘 사자 주체는 여기서는 개인이었다는 점 체크를 꼭 해보셔야겠네요. 기관, 외국인 모두 다 팔자세. 특히 더 기관이 여기서는 많이 파는 형국이 확인이 됐습니다. 수급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종목군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삼성 SDI 중심으로 이야기가 확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오늘 하루였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 삼성 SDI 결론적으로 6.84% 오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더불어서 셀 업체들의 주가 탄력도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소재 가운데서는 전고체 쪽이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에코프로비엠도 19%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LNF는 이러한 흐름 속에 소외되면서 오늘 약보한
마무리됐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오늘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보시면 6거래일 만에 외국인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2.75% 정도의 탄성이 확인이 되고요. 오늘 MLCC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였고 전기차와 연결고리가 있는 IT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삼성전기 4%, LG이노텍도 오늘 소리 소문 없이 강했습니다. 4%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고요. 시선 이동해서 이쪽으로 보시면 오늘 시총 상해주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가 나란히 4%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기술주와 연동한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52시간째 그 이후의 정책에 대한 수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같은 맥락에서는 게임주까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 양회 이후에 그 실망 매물이 투하된 화학, 철강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 현대중공업 2%, 포스코홀딩스도 0.75%, 롯데케미칼 2%까지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내에서 중국 기대감이 컸던 쪽은 오늘 하락이 좀 컸던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조금 냉철하게 판단을 들어볼 필요도 있겠죠. 위원님께 질문 던질게요. 오늘장 시장은 어떻게 저희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들으실 겁니다. 지수의 중요 저항 가격은 2,500포인트고 하방으로는 2,400포인트 정도. 자, 이 박스권을 이제는 정말 돌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3월 달에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일단 아마도 빅스텝이 될 가능성이 좀 크겠죠. 자, 지금 현재의 미국은 4.75%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3.5%, 자, 얼마 전에 동결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발생하는 금리차가 1.25%포인트, 또 앞으로 최대 1.75%포인트까지 금리 역전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단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IMF 20년 전이라면 거의 이제 IMF 또는 이제 그 직전쯤인데 그 시절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환율의 어떤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환율의 변동성이 극대화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고, 자, 실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지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퍼센테이지보다는 이제 둔화라는 키워드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5,000원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재화를 구매를 하셨다라면 이제 그보다는 최소 25%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서비스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어찌 본다라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가 다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저도 바로 직전 전일에 갔던 데에서 그 다음날 비용이 약 한 30%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요구를 받아가지고 순간 좀 당황을 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염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개별주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개별주가 일단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떡하지 기다릴까 버틸까 이것보다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재료가 일시적인 거라면 일단 내가 손실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현금을 그래도 또는 현금을 확보하거나 손실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비중 50% 정도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앞서 내가 손실을 확정지었건 수익을 확정지었건 간에 나머지 물량 가지고 이제 손익 상쇄를 시키는 쪽에 대응을 하셔서 최대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패 시즌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패 가능성이 있는 종목 또는 그와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뉴스라든지 리포트가 나오니까 그에 해당하는 종목을 혹 갖고 계시다라면 조금 마음 아프겠지만 비중 줄이시는 쪽으로 또는 손절매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네요. 결국은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 나인원 위원님께 받아본 종목 AS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모비데이즈 먼저 가장 최신해 주셨으니까 네. 저희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까요? 단기 중요 저항 가격이 1,250원이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네. 오늘장 마감이 1,181원입니다. 자, 지금 이런 쪽은 어떡할까요? 잠잠할 때.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300만 주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쪽,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분을 49% 이상 가지고 있는 오픈 AI의 챗 GPT 관련 종목이죠. 자, 반면에 일단 구글 바드, 즉 이와 관련된 서비스 또는 관련 종목은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정도에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의 구글사가 해당 관련 서비스를 아마 오픈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와 관련된 일정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은 종목을 가져가기보다 현금 쥐고 뉴스 나올 때 반응할 때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1250원대를 다시 회복해 주거나 뉴스 발생 이후 돌파를 해주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한 종목 더 AS 받아볼게요. 저스템 요 종목입니다. 오늘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보인 이 자리, 일단 저희가 목표가로는 13,000원 받았잖아요. 네. 목표가에 만약에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라면 정말 잘하셨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이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짧게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서부터 저스템은 12,350원, 12,350원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일단은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12,350원을 지켜준다. 그러면은 일단은 신규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해당 가격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약세 흐름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점만 기억을 해 두신다라면 대응하심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은 여전히 13,000원으로 보시는 걸까요, 위원님?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뭐 13,000원을 일단 돌파를 한 네, 상황이기 했어요.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눌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13,000원 돌파하는 거래량 발생하면 지금은 매번 똑같지만 뭐든지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으면 결국 주가는 빠집니다. 그 명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명분이 보이면 꼭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와 마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